이렇게 사람이 우와 엄청 저기 수강 미쳤어. 주차가 여기 못 들어와요. 뭔지 알아? 그래서 저기 백화점에 됐어, 백화점에. 그러니까 이런 저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잔디밭이나 아니면 네. 계단에 다 앉아 계세요. 잔디밭 보면 저기도 다 뭐야 다른 거 아니고 저 위에는 뭐 팔고 이러고 있는 네. 진짜 여의도 이런 곳에 편리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쉬시는 많이 했죠. 네. 이제 보면 네. 그 쇠가의 그 강변위의 산책이 그림이 있잖아요. 강변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는 모습 마치 그들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그 여유롭게 날씨가 좀 선선해졌잖아요. 네. 그동안 더웠는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밥도 나누고 해서 보니까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야외에 밖에 나와야 돼요.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스튜디오 좋습니다. 답답합니다. 스튜디오. 비록 이제 한강버스 때문에 오게 오기로 됐지만 왔지만. 덕분에 네. 이건 오세훈 씨잖아요. 봐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좋고 네. 이 또 방송을 지켜보는 분들께서도 5,000원이든 맞아, 한강 맞아. 시민 공원들 이렇게 네. 쭉 볼수 있게 돌려 돼서. 보면서 네. 흥겨운 오셨어요. 그러니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오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네. 저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네. 돗자리 들고 보면 가끔 이제 지하철에도 뭐 돗자리 들고 여의나루에서 내리는 분 봤는데 네. 결국 이제 이렇게 여행을 즐기려고.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시민 한 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운데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자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저는 김포 시의원했던 정왕룡인데요. 예. 생방송 보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네. 차를 몰고 지금 당장 김포에서 달려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뭐가 그렇게 답답하셨어요? 원래 이 한강버스가 김포에서 교통난을 해결한다고 구상돼서 의원님 김포에서 아까 출발을 얘기하셨죠? 했었는데 맞아, 맞아. 네. 실제로 김포는 배제가 돼버리고 아 그래요? 그래서 교통난은 아무런 관련도 없고 네. 김포 시민들의 삶의 혜택하고는 전혀 무관한 괴물형 어떤 한강 그 버스라는 게 일단 탄생한 게 아닌가 답답한 마음에 한번 심정을 토론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이걸 그렇죠. 만들었는데 예, 실제 예. 김포에는 전혀 공기적으로 도움을 안 주고 당초 구성됐던 김포 그 부두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요. 아, 그래요? 김포는 이명박 때 만들었던 네. 경인호나 그 터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관 시설이 정확치 않다 보니까는 이게 시설에서 제휴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당성 없이 급조되다 보니까 운행 시간을 단축하려고 김포를 배제시켜버렸던 거죠. 시민들은 전혀 여기에 혜택이 없고 수도권 교통난에서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규모형 한강버스 탄생한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 언론에서 네. 김포에서 이 서울로 진입하는 지하철이 예, 골드라인이라고 예, 하죠. 골드라인이 너무너무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옥철의 대명사가 됐죠. 지옥철이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예, 예. 한강버스가 구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김포 시장이 따로 만나서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공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는 여기서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권 교통난에서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기형적인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근데 실제 운행 시간도 네. 지하철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잖아요. 배 이상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마곡에서 잠실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많게는 4시간까지 걸린다 보니까요. 근데 실제로 시민들이 와서 접안시설, 그 다음에 연계해서 육상교통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세훈 시장이 자꾸 MBC계 청계천 사업의 한건주의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 한강을 자신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 그러한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명박 때 그 청계천 개발의 그 모델을 좀 따라서 그렇죠. 한강을 통해서 뭔가 예, 해보겠다. 예.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만은 르네상스라는 이름 자체가 인문 정신의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반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편하려는 그런 형태로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신의 정치적 대권 노름의 수단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들으시면서 이 시민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의원님도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네. 오세훈이라는 시장이 자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 이익 때문에 결국은 혈세를 많이 낭비를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마치 그 자기 쌈짓돈처럼 이 사실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극소수의 시민들이고 네네. 실제로 대중교통의 그 이제 지옥철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격을 했지만 사실상 유람선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아니라 한강 유람선을 세금을 써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을 하면 할수록 네. 계속 시민들 손해죠. 세금이 네, 들어가는 맞아요. 적자 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시민들 세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예, 진짜 예. 혈세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우리가 진짜 한 푼 두 푼 아껴서 그렇게 세금을 내가지고 정말 서울시가 좋아지고 나라가 좋아지라고 내는 세금을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그런 대권 욕심에 정치 그렇죠. 행정으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세금을 낭비하는데 이게 너무나 참담한 거죠. 네.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수상택시 하다가 실패를 맞아요.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 바로 내려가면 양화대교가 있는데 네네. 그걸 배를 지나간다고 양화대교를 네. 또 굽이치게 만들어서 시민열세를 390억을 낭비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쌈짓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시민열 쓰다 보니까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나몰라라 해버리고 결국은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에 전념해야 하는데 대권 누름의 수단으로 서울시정의 자리를 악용하다 보니까는 이런 낭비 사례가 나오지 않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김포는 아직도 교통난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아유 여전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급행 노선을 타고 그다음에 공항하고 직결 노선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5호선이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선철도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교통지옥에 계속 헤매게 될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선 공약으로 5호선 연장과 기타 여러 기반 시설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공약의 현실화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니 김포시하고 예. 서울시가 협약을 맺었다며요.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막 팽지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김포의 서울 편입 가지고 또 전국이 막 들썩하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그때 맞아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지 언론 노출을 뭐라 그럴까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김포시장은 되도 않는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그러한 어떤 서울 편입 행정부의 논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지자체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서로 야합의 산물이 김포 편입이었던 것이고 실질적인 시간만 안타깝게 계속 소비하는 채 한 단계 한 단계 도움이 주는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전현희 의원을 예. 서울시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네. 과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여러 부상을 많이 펼치고 했는데 안타깝게 불행한 사건으로 도중에 중단되면서 이게 또 기형적으로 서울시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맏형격인 광역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와 연결되고 기초지자체 아우르고 수도권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일꾼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전현희 의원은 저번에 강남에서 또 맞아요. 깃발을 들이셨고 그랬었죠. 여러 경험하다 보니까는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토해주셔서 갑자기 전현희로 마치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아유, 말씀 너무 잘하셨고요. 예. 실제로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예. 그 대권 욕심이 네, 있으니까 네, 사실 서울시장만 하면 되는데 굳이 김포와 협약을 하면서 예. 김포의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강버스를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포를 서울로 예. 편입하겠다 예.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뱉은 말을 이제는 사실은 김포는 버리고 기형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그쵸. 예, 예. 잠실과 마곡 간의 그 구간에 관광버스를 도입을 했는데 네네. 사실 국민들을 속이죠. 그렇죠. 기만 쪽의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버스라고 했다가 유람선으로 변경시켰지만 아직도 대중교통이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이제 저희가 저기서 그 운항을 못하는 이유가 팔당 때문에 지금 물을 계속 예. 방류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또 4,000톤 이상 방류한대요. 네. 그럼 내일도 어차피 또 못하는 거죠? 내일도 못하겠네요. 언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강은 이제 수심의 문제와 그다음에 기후에 민감한 지형이다 보니까는 폭은 넓습니다만은 수상 교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람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해 둘 수 있겠지만은 되도 않는 교통수단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시적으로 자랑하려는 이런 욕심이 결국 이런 현상을 빚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맞아요. 이런 기후의 어떤 불안정성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시민 복지나 삶의 질의 문제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데 맞아요. 네. 자기 쌈짓돈이 아니라 이게 마구 내질러 주는가 이건 나중에 분명히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도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국정감사에. 네네. 가게 이 부분에 가시게 대해서는 되면. 예, 반드시 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억 원 이상 뭐 만드는데도 1,000억 원 들었다고 예, 운영하는데 예. 200억 드니까 그 돈 가지고 서울시 복지예산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했으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김포에서 오신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그대로네. 이게 네. 실제로 김포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시작했는데 전혀 김포는 배제시키고 수상버스나 아예 교통수단을 활용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써하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오세훈은 서울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포나 이 서울 외곽 지역의 도시들을 네. 서울로 편입시키자 이런 맞아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대선 공약으로 사실상 이제 서울 외에도 이 서울 외곽 지역의 경기도 표를 얻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수단으로.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이 대권에 네. 도전하려는 대선 주자로서 그것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걸 천만 서울 시민의 그런 삶을 네. 자신의 대권 욕심에 사실상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매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시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의 욕심, 정치적 야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밤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네. 지금. 날씨가 좀 흐려서 네. 약간 해는 들어가고 근데 훨씬 이게 시원한 것 같아요. 선선하고 선선하고 날씨 너무 좋은 것 운동하기도 같습니다. 좋고 이게 네. 걸어다니는 분도 많고 네. 가족끼리 오신 분도 많고 친구랑 오신 분도 많은데 보니까 참 이제 여름이 이제 부럽습니다. 다한 것 네. 같아요. 찬바람이 불고 있죠. 네. 고생하셨고요. 아니 네. 여름 동안 고생하셨다는 거야. 네. 아니 근데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의원님도 이렇게 네. 의정 활동하다 보면 시간을 내 가지고 어디 와가지고 뭐 만나고 아니면 이렇게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그 없잖아요. 오마이 TV 덕분에 이렇게 한가운데 와서 모처럼 힐링하는 거예요. 힐링하는 시간. 우리 네. TV 시청자분들도 네.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그러니까 비록 오늘 주제는 정말 네. 그냥 너무 화가 나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예 같이 함께 네. 힐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변도 이렇게 많이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네. 사람들도 많고 저는 이제 의원님도 처음 뵙지만 저도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뛰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로 가면 저희가 식욕적으로 끝내자고? 끝내자고 네네네. 아니 끝내기 너무 빠르고 아니 잠깐 누가 이제 인터뷰할 분이 해보고 의원님 잠깐 그럼 저희 이렇게 한번 저쪽으로 가보시죠. 저 건물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봤고 그 옆에 건물이 저기도 많이 선호되는데요. 근데 저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들어가게 만들어놨고 아까 저쪽은 다 막아놨는데 한쪽장만 지금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근데 집에 그러니까 그 동네 계실 때도 산책 같은 거 자주 하세요? 그럴 시간이 없고요. 저는 네. 거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사도 많으시죠? 네, 여성분들 개인적인 식사 시간은 거의 못 하는데요. 오늘 정말 좋습니다. 모처럼 네. 강가에 나와서 네. 바람도 불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일상인데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돗자리 피고 앉아 계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아마 대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똑같이 대여하는 것 생긴 같아요. 거. 네네, 맞습니다. 대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것도 참 괜찮아요. 저 손 흔드는 분도 계세요. 또 지금 뭐 손 흔들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잔디밭 위에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네. 이런 일상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약간 신기합니다. 신기합니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있었구나. 네.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면 이제 나중에 아니면 시장을 한번 올 수 있어요. 이거 봐야 되잖아요. 시장 한 번씩 오셔가지고 아 서울시가 이렇구나 한강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공원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와서 보기도 하고 이러셔야 되니까 시장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기위해서 이렇게 한강에 오기 위해서 그렇죠. 시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아까 저기 반지선 아까 저기도 못 들어가는 게 많아졌잖아요. 지금 여기는 같은 반지선인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편의점도 활용하고 다른 건물들도 건물 안에 있고 시장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엄청만 지금 망하는 상태. 아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여주기 싫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올 줄 알았어요. 별수도 있고. 근데 아니 이런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런 그러니까 서울시에 쭉 사시면서 네. 시정에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제일 좀 걱정을 하는 게 서울 시민들이 삶이 너무 팍팍하다. 사실 어제 밤늦게 네. 제가 그 상가에 주문을 갔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강수에서 네. 그 청소하시는 맞아요, 환경위원회에서 맞아요. 청소차가 밤중에 뛰어가지고, 전봇대가 뛰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이런 죽음을 당한 그런 네. 사안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주문을 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시장이라면 이런 데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그 환경위원분들의 차가 그 보통 이제 그냥 원래는 차 네. 안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알아요. 되는데 뒤에 붙잡고 뒤에 타죠. 붙잡고 네, 맞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날 사고도 밤늦게 이렇게 붙잡고 가다가 이 차량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전봇대에 끼어가지고 사고를 당했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리고 사실 현장에서 그런 쇼크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환경위험 분들의 그 청소차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전대라든지 그리고 또뭐 이런 조명이라든지 뒤는 깜깜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데 좀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데 예산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고 당하신 분의 부인도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큰 병을 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자서도 사실 이제 힘드신데 자녀분이 또 장애인들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맞는데 그러니까 졸지에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서울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승님께서도 좀 더 복지나 이런 데 더 맞아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분들 또 나라와 이 시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살피는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사실 근데 그런 게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시 행정에 보여주기 네. 이런 행정에 계속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네. 그런 그 물론 뭐 본인이 욕심이 있고 뭐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서울 시민들의 삶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정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아니면 복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제가 정치라는 목적은 늘 얘기하지만 네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좀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자들을 챙기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시장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직 발표를 한 안 건 하셨죠? 아니지만 네. 일단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도 네, 정치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만약에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또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네. 만드는 문제 네. 그리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뭐 지금 아까 박선 언론과도 얘기 나눴는데 네. 이재명 당시 대표 테러 관련해서 이거 자꾸 이제 변질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테러 대책위원회 네. 위원장이시긴 하잖아요. 네.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공감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전사입니다. 네. 강력한 투사이죠. 그리고 지금 제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에게 주어진 것은 이 현재 이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다시는 이 내란 같은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 제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평화롭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언제 다시 그런 내란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할지 모르고 그리고 현재 지금 기득권 그 세력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다시 한번 자신들의 기득권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극우 보수 세력들의 재내란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법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이 모든 기득권의 보수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고립시키고 민주 세력들을 다시 한 번 더 짓밟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하는 일이 3대 특검이 정말로 성공하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제일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 국정농단을 완전히 단죄하는 그 일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이시죠? 네. 테러 대책도 이제 김상민 지금 전 검사죠. 네. 전 검사가 이걸 자꾸 이제 테러가 아니라는 식으로 네.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 이제 잘 밝혀서 네. 테러인 것을 증명하는 네. 또는 뭐 단죄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상대특검 대응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네네. 이재명 대표의 당시 테러에 관한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김상민의 테러가 아니라는 국정원 보고서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그러한 보고서가 터무니없는 보고서가 나왔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방문을 해서 네네. 국정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장 이제 우리 정부의 국정원장이죠. 네네네. 이종석 네. 원장께서 지난 정권 때 이제 김상민이 그때 당시가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맞아요.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테러를 시도한다는 이런 제보가 있다. 이런 게 한창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긴장이 극도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표 후보에게 이 방탄조끼를 입으셔야 된다. 그리고 경호원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네. 실제로 이제 대선 운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테러의 위협 때문에 사실은 방탄 유리막까지 맞아요. 설치를 했었죠. 하면서 하는 그 점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김상민이 이건 테러가 아니다. 이런 국정원에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테러가 아닌데 테러인 척 하면서 뭔가 대선에 이용을 한다라는
이런 이제 선전을 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네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때 김상민의 보고서는 국정원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냥 그래서 김상민이 법률특보의 자격으로서 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이번에 국정원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보고서가 왜 나왔는지, 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테러가 있었을 때에 왜 국정원이 테러의 주무 기관이면서도 나서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테러라고 지정을 안 했는지 이 부분에 여전히 지금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측에 이것을 내부의 감찰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국정원이 2차 계엄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국정원의 이런 이제 병력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을 네. 동원하려고 했다. 이런 지금 기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 당시에 국정원이 사실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의 진상 규명은 끝까지 파헤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네네. 그만 아, 네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지금. 먹구름이 하늘이 뭐 다 입히고 네, 비가 올 수 있고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즐거우셨죠? 이게 한강 나오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네. 좋았고요. 네. 특히 교수님과 이렇게 네. 또 그러니까요. 한강변을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정말 아주 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션 한강버스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한강의 모처럼 보면서 힐링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지금 6시 이제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일 운행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홈페이지 아무리 들어가도 내일도 못 찾았네 보니까. 이럴 거면 아니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편의성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뭐 언제 갈 수 있다 없다도 그날 아침에 밝히는 거예요, 뭐예요?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 거 우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이요. 네네. 버스, 지하철, KTX 이런 게 정확하고 그리고 전자시설로 네, 이렇게 맞아요. 도착 시간까지. 실시간 네. 정보를 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전 세계에 어떻습니다. 그렇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랑스러운 대중교통 네.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딱 포함을 시키면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엉망이다. 언제 운항할지도 모른다. 예측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날씨가 안 좋으면 운항 중단된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린다. 이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의 네. 대중교통 시스템의 이런 우수성이 네.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 망가지는 거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한강버스는 네. 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빨리 이거 그러니까 다시 없애고 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그냥 생각이 한강 유람선이라고 유람선. 자백하시죠. 자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의원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고 네.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현이와 함께하는 서울 한 바퀴 또 고마이TV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적극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 네. 교수님 예, 친구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을 보이는 라디오 오늘 전현이와 함께 서울 한 바퀴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왜냐면 한강버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네. 또 다른 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저희가 서울을 곳곳 돌아다니면서 전현이 형과 함께 서울을 한번 샅샅이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잘 보셨죠? 언제 또 2탄이 나올지 모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마이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